다 해서 괜찮았어? 그 교원가에서 교원가에서? 남편이 아직까지도 밖에서 유흥을 즐기고 맞아요. 유흥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집에 돌아오지 않고. 몇 년째? 오빠가 좋은데.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영상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건 그냥 한마디로 놀자라는 얘기야. 자, 놀자라는 얘기인데, 놀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인생의 어떤 덧없음을 함께 얘기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하고 그 인생의 덧없음이라는 게 써줄게요. 인생 무상이 되는 거잖아. 그럼 그 인생 무상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에 나와 있는가도 같이 여러분 좀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괜찮아요? 네. 우리 신난 민소리. 자, 이 작품이 좀 어려울 수 있는 거는 한자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고전 자체가 원래도 그렇지만 특히 한자어들이 굉장히 많아서 내용이 별거 없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얼마나 어휘풀이를 줄지 모르겠지만 EBS에 나와 있는 것 이상으로 어휘풀이를 주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나와 있는 것들은 그냥 나와 있는 정도로 그냥 봐주시면 되고 그래도 약간은 좀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단 볼게요. 지금 영산 홍록에 자, 그러면 여러분이 다 몰라도 지금 이 제목이 영산가잖아. 근데 영산이 지금 어떻게 했어? 그냥 산이잖아, 산. 지금 붉고 푸르른 거죠. 우리가 보통 자연이 붉은 건 꽃을 의미하고요. 초록색인 건 이파리인 거지. 그럼 온 세상에 울긋불긋하고 초록초록해.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계절을 지금 알 수 있죠. 봄이라는 거야. 아, 봄이 왔으니까 꽃도 피고 또 새싹도 돋고 파릇파릇 이런 상태에서 황봉. 여러분, 봉이라는 건 벌이에요, 벌. 나비예요. 자, 그래서 노란 벌과 하얀 나비가 당연히 꽃이 폈으니까 나비들이 왔다 갔다 하겠지. 자, 붉은 꽃과 푸른 잎은 자, 지금 이 홍록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구체적으로 풀이해 준 거잖아요. 자,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붉은 꽃과 푸른 잎이 산기를 자랑하고 이 어떤 따뜻한 그러한 그 다음에 어떤 기운이죠. 그래서 어떤 산의 따뜻한 기운을 자랑한다. 봄이 와서 뭔가 아름다운 이러한 꽃도 피고 벌과 나비도 막 돌아다니고 산 자체에서 어떤 아주 따뜻한 봄 기운이 느껴진다 라고 했는데 자, 일단 붉은색, 초록색, 그 다음에 나비 벌이니까 무슨 심상이야? 그렇지. 일단 시각적 심상이에요. 시각적 심상이고 붉다, 초록색이다 라고 해서 색채 대비도 나와 있고 자, 지금 하나의 어떤 풍경이 그려지죠. 꽃 피고 잎 있고 벌 날아다니고 나비가 펄럭펄럭 자, 그래서 어떤 묘사가 쓰였다. 까지 표현상의 특징. 가는 새 오는 나비. 자, 새도 날아다니고 나비도 날아다니고 춘기, 본 기운에 그 다음에 춘흥, 즐거움, 흥치를 조롱한다. 여러분 이때 조롱한다는 건 부정적인 뜻이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예요. 자, 그래서 그냥 논다. 서로 장난치면서 논다. 라고 해서 이렇게 날아다니는 이 나비와 새가 서로 장난치면서 즐겁게 논다. 라고 했고 마치 사람처럼 뭘 가졌어? 즐거움을 가졌고 조롱하는 그러한 감정을 가졌으니까 뭐 시킨 거예요? 의인화 시킨 거고요. 자, 이렇게 좋은 날 집에 있을 수는 없겠지. 차가 막히죠. 날 좋은 날은. 주말에. 자, 대나무 지팡이를 짚고 집신을 신어라. 왜? 지금 뭐야? 출발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지. 어떤 이런 간편한 옷차림으로 지금 여행의 준비를 하는 겁니다. 자, 천리강산에 들어가니 정말 천리라는 뜻이 아니라 그 정도로 깊은 먼 자연 속에 들어가니 만 길이나 되는 아주 긴 폭포도 좋거니와 자, 여산이 여기로구나. 자, 그러면 지금 얘가 뭘 본 거야? 폭포를 본 거야. 폭포가 너무 참 아름답고 좋구나. 자, 그리고 이 곳을 지금 뭐라고 했냐면 여산이라고 했는데 고전할 때 여산이 되게 많이 나와요. 중국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산이고 그 산 속에 굉장히 아름다운 여산폭포라는 게 있어. 그래서 이렇게 여산이 여기라는 거는 지금 이 곳이 이 영산이 굉장히 어떻다? 아름답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폭포, 지금 이 영산의 이 폭포도 좋고 여산이 여기다 라는 얘기는 결국은 아름답다 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중국의 지명을 이용했다. 자, 비류 직학 삼천척이라고 해서 자, 비류 나는 듯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직하 아주 곧게 떨어지는 거죠. 어떻게? 삼천척이나 되는 아주 그 긴 물줄기가 아주 나는 듯이 곧게 떨어지니 자, 의, 시은, 한학, 구천은 이라고 해서 자, 은하라고 해서 은하 은하수가 떨어진대요. 어디에서? 하늘에서. 자, 하늘에서 은하수가 떨어지는 것 같구나. 자, 이 폭포가 마치 뭐 같다는 거야? 하늘에 있는 은하수가 떨어지는 것처럼 아름답다라는 거거든요. 괜찮아요? 그래서 이 표현 역시 다 뭐냐? 아름답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 근데 이것이 어디에 있었어? 옛글에도 있다라는 거는 지금 옛 시인의 글에 있는 그 구절을 인용한 거죠. 고전에서 오늘날로 치자면 이렇게 인용하는 것들은 다 표절이기 때문에 불법이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좋은 글귀들을 갖다가 썼습니다. 차용해서 썼기 때문에 요거는 그 정도로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은 거다. 내용은 별게 없죠. 한자어가 많은 거지.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타기 황행 아이들은 막교지상의 하늘마라. 자, 지금 황행이라는 게 꾀꼬리예요. 자, 그 다음에 타기는 이렇게 툭툭툭 치는 거야. 자,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고사가 정해져 있는데 어떤 화자가 꾀꼬리가 너무 우니까 잠을 못 자겠는 거야. 그래서 아이들한테 돈을 주고 저 꾀꼬리를 쫓아내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니까 아이들이 높은 나무에 있는 꾀꼬리를 어떻게 쫓아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무 막대기 같은 거를 치거나 이제 던져서 걔네를 쫓아내게 되는 부분이고 그걸 갖다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꾀꼬리를 쫓아내기 위해서 막대기를 이렇게 툭툭 치는 아이들의 막교지상, 자, 지상, 가지 위에 라는 거죠. 자, 그래서 가지 위에 앉게 못하는 것을 한탄하지 마라. 결국은 뭐야? 아이들이 이렇게 나무를 쳐서 꾀꼬리를 날려보내서 꾀꼬리가 나무에 앉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 자체에 한탄하지 마라. 자, 원망하지 마라. 왜냐면 저 애들이 그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건 아니죠. 시켰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쫓아낸 것뿐이야. 자, 꾀꼬리 탓이 아니더냐. 황금 같은 저 꾀꼬리. 자, 그러면 아이들이 지금 저렇게 툭툭툭 꾀꼬리, 아름다운 꾀꼬리를 날려보내는 거는 아이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꾀꼬리가 시끄럽게 울어갖고 저렇게 날려보내는 거다. 이제 고사가 여기도 써 있습니다. 자, 그래서 꾀꼬리의 탓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황금 같은 꾀꼬리 역시 비유법, 직유법이 쓰였죠. 그럼 보세요. 지금 여기서 나오는 황앵도 꾀꼬리고 근데 그 꾀꼬리가 뭐 같아요? 황금 같대요.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황금 갑옷을 말하는 것도 지금 뭐예요? 꾀꼬리죠. 약간 노란색 빛깔 때문에 황금 갑옷을 입은 것처럼 사람처럼 의인화시켜줬죠. 자, 세류령의 세류라는 거는 이 버드나무를 뜻해요. 영이란 어떤 진영, 그 군대에서 전쟁할 때 어떤 그런 주둔지. 그러니까 마치 이 꾀꼬리가 날아다니는 모습이 황금 갑옷을 입고 수양버드를 지금 이렇게 군대 주둔지에 비유해서 수양버들 위로 날아다니는 그 모습을 마치 갑옷을 입고 이렇게 뭐였죠? 전쟁을 하기 위해서 진을 치고 있는 모습과 비슷하구나. 그러니까 비유적인 게 조금 어려우니까 왜 이렇게 비유를 했는가? 꾀꼬리의 얘는 뭐 때문에요? 색깔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런 것도 뭐예요? 시각적인 심상이 되겠고요. 자, 그 꾀꼬리의 병력 같은 우는 소리에 깊은 잠을 다 깨우는구나. 자, 꾀꼬리가 그렇게 날아다녀서 너무 시끄러우니까
깨꼬리를 쫓아내라고 아이들한테 시켰고, 그러니까 깨꼬리를 쫓아내는 것을 탓하지 말아라. 깨꼬리가 시끄러워서 쫓아내는 거지 아이들의 잘못이 아니다. 라고 그냥 이 봄날의 풍경이야. 앞에서 그냥 벌과 납이 날아다니는 거, 뽑힌 거, 자, 그리고 폭포 얘기, 그 다음에 꾀꼬리 얘기, 다 뭐냐면 봄날의 풍경, 너무나 아름다운 봄날의 풍경을 얘기하고 있구나. 자, 그 다음. 자, 산도 저절로, 물도 저절로 하니 산수간에 나도 저절로. 자, 이 절로라는 게 저절로, 자연 그대로, 인위적이지 않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도 자연 그대로 살아간다. 자, 그래서 바로 뭐다? 인위적이지 않고 태어난 그대로. 이 중에, 자연 중에 절로난 몸이 늙기도 저절로 하리라. 자, 그냥 삶을 자연 그대로, 순리대로. 그러니까 늙는 것도 다 뭐다? 자연의 순리에 따라서 원망하지 않고 늙어갈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지금 보시면 지금 절로라는 글자가 되게 많이 뭐 된 거예요? 반복된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리을음을 반복했다 이것도 되고요. 특정 시어를 반복해서 운율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것도 맞아요. 자, 여기까지 별다른 얘기는 하나도 없죠? 그냥 봄이 왔고 뭔가 되게 신난 듯. 자, 그리고 나서 갑자기 지금 여기서 늙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화류장대 고운 여자라고 해서 우리가 화류계라는 말 들어봐서 화류계? 화류계가 어떤 술집 여자 뭐 이런 걸 뜻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장대라는 건 원래 지명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그 아름다운 기생이 많았던 곳이 장대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화류장대라고 하면 이제 기생집 기생들이 모여있는 곳의 아름다운 여자, 기생들이죠. 너희들의 얼굴이 곱다고 하고 자랑하지 마라. 왜 자랑하지 마? 결국 어떻게 될 거니까? 늙을 거니까. 자, 그럼 지금 보세요. 계속해서 봄의 아름다움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늙음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 자, 계속 가볼게요. 곱다라고 자랑하지 마라. 왜? 그 외면적인 아름다움은 한때고 결국 뭐하니까? 늙어가니까. 자, 뒷동산에 피는 꽃은 명춘 3월 피려니와 나와 같은 초로 인생은 한 번 꿈쩍 죽어지면 다시 갱생이 어려워라. 자, 이 부분 볼게요. 자, 이 뒷동산에 피는 꽃은 내년 봄에 물론 지지만 폈다 지지만 내년 봄에 다시 피죠. 근데 나와 같은 초로 풀잎의 이슬 풀잎의 이슬은 아침에 맺혔다가 해가 뜨면 사라져버리잖아요. 자, 그래서 나와 같이 한 번 태어났다가 사라지는 바로 덧없는 인생은 한 번 죽으면 다시 살아나기가 힘들다. 자, 그러면 대비되죠. 얘는 다시 필 수 있지만 우리의 인생은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까. 자, 그러니까 어때? 지금 이 아름다움도 한순간이고 우리의 청춘도 한순간이야 라고 해서 인생의 덧없음을 이야기한다. 지금이 늙음에 대한 이야기는 누구든 결국 인간은 한 번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아름답든 이 아름다운 여인조차도 결국은 늙어간다는 얘기죠. 인생이 허무하다는 거지. 이렇게 우리 되게 예쁜데 결국은 할머니가 된다는 얘기지. 괜찮아? 자, 민솔이 할머니 된 모습이 갑자기 니네는 사실 분장도 많이 하니까 만약 연기를 하게 되면 그치? 할머니 역할 해본 적 있어? 아직 해본 적 없어? 나중에 분장을 하게 되면 네, 막 여기 꺼무죽죽하게 막 검버섯 피고 막 주름살 생기고 막 손 거칠거칠하고 막 머리 다 빠지고 막 괜찮겠어? 괜찮겠어? 왜 자꾸 웃는 거지? 자, 나는 그럴 일이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30살 전까지는 너무 무서운 거야. 나이를 먹는다는 게. 왜냐면 막 거울을 볼 때만 너무 싫은 거야. 너무 자꾸 피부가 달라. 여자들은 피부가 달라지잖아. 그리고 머리숱도 지금 사실 적은 편은 아니지만 옛날에는 훨씬 많았어. 얘를 어떤 정도냐면 머리를 묶으려고 하면 머리가 안 묶어져. 안 잡혀. 그래서 대단하지. 그래서 어렸을 때는 그게 컴플렉스였어.
왜냐면 머리가 있잖아. 수심하면 어떻게 돼? 약간 머리가 붕 뜨잖아.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얘 핀 같은 걸로 이렇게 눌러주고, 교실에 이제 수업할 때 핀을 이렇게 눌러주고, 집에 갈 때 핀 빼고, 그럼 약간 차분하잖아. 근데 비 오는 날 어떻게 돼? 비 오는 날은 부부부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막 스트레스를 받았어. 그래서 어떡하냐면 수업 시간에, 특히 수학 시간에, 너무 싫잖아. 머리를 이렇게 만지다가 하나씩 뽑고, 왜? 너무 많으니까 하나씩 뽑는 거야. 전혀 아깝지 않아. 왜냐면 여전히 머리를 묶을 수가 없어. 한 손에. 지금 아마 그때 한 머리숱이 4분의 1? 엄청 파였지. 내가 너무 놀랐어. 나는 염색을 하거나 이런 스타일도 아니고 그냥 파마만 조금 하고 거의 머리를 건들지 않거든. 근데 그 정도로 일단 이런 거지. 그때가 정말 그 정도로 많았다는 거지. 파마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머리가 여러분 아세요? 버섯 알아? 버섯? 왜 이런 버섯 있잖아. 이런 버섯. 이런 버섯 있잖아. 정말 이런 버섯처럼 머리가 이렇게 돼. 파마를 할 수가 없어. 특히 단발로 파마하잖아? 무조건이야, 이렇게. 우산이야, 우산. 그러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컴플렉스, 머리 자꾸 내가 뽑게 되는 거야. 뽑을 수밖에 없지. 머리가 이렇게 되니까. 비 오면 막 이렇게 되고, 하늘을 향해서 막. 이렇게 되잖아, 비 오면. 드라이 해도 그렇고. 그랬는데, 지금 뭐야. 한 올 한 올이 안타깝죠. 머리 감을 때마다. 이렇게. 되게 머리가 이렇게 엄청 길어 보이잖아요. 그런 줄 알고 되게 두려웠었는데, 이게 30이 넘으니까 어떤 느낌이었냐면, 30일 때 기분이 되게 이상했어. 니넨 빨리 어른이 되고 싶지 않아? 20살? 아니야? 근데 그때는 막 너무 무서웠는데, 이게 30이 지나고 나니까 보니까, 나는 지금 10대나 20대로 돌아가라고 하면, 돌아가고 싶지 않아. 이해가 안 가지? 왜냐면 첫 번째는 10대, 20대 때 공부를 하잖아. 대학교 가서도 공부를 하고, 끊임없이 이제 공부를 하는 나이고, 돈을 막 벌었지만, 뭐, 이렇게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버는 족족 쓰죠. 옷 사고, 신발 사고. 여자들은 보통 취업하고 한 2, 3년은 돈을 모으지 못해요. 정말 영악하게 적금을 들고 이러지 않은 이상은, 아주 영리하게 이러지 않은 이상은, 족족 쓰고, 또 어때? 저쪽 카페에 뭐가 맛있다. 저쪽에 뭐가 맛있다. 이러고, 또 뭘 사고, 명품 사고, 이러면 돈을 못 모으게 되죠. 그러다 보면 이제 어느덧 30, 40, 막 50 이렇게 되면 이제 기운이 없어서 일을 못하지. 아이고 이렇게. 결혼을 안 할 거면 결혼할 거야? 너 한다고 그랬지 그때. 결혼 안 한다고 그랬지. 너 할 거야? 미안해. 갑자기 결혼을 안 할 거면. 그러니까 나는 비혼주의자였지만 그런 어떤 관념이 별로 없었어. 경제적인 관념이 별로 없었어. 왜? 통장에 돈이 들어오고 쓰고 남으니까. 그랬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지. 너무 슬프지. 근데 이제 그런 게 한때 누구나 인생에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나는 그런 경제관념이 없어서, 근데 비혼을 생각하면 경제력을 갖춰야 돼. 먹여 살려준 사람이 없잖아. 근데 이제 결혼을 할 거면 살짝 이렇게, 살짝 남편한테 기대도 되지만 너무 기대면 남편이 무거울 수 있으니까, 그치? 남편이 쓰러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살짝만 기대, 살짝만. 살짝만 기대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어떤 꿈과 이걸 펼치세요. 애기 낳을 거야 그러면? 네. 아 그래? 너 닮은 애기? 예쁘게? 애기 낳을 거야?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거기까지. 나중에 한번 지금 말고 나중에 이제 한 20대가 지나고 나서 임신과 육아에 대한 책을 한 번쯤은 보시길 권해요. 근데 아마 이렇게 모르고 있는 게 아기를 낳을 수 있을 거예요. 아기를 낳으면 그거 알지? 갑자기 온몸이 아프죠. 아기가 영양소를 다 가져가잖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가 빠지기도 해요. 아기를 낳고 나서 이가 빠지는 사람도 있고, 왜냐면 아기가 그런 영양을 다 가져가잖아. 그리고 이제 임신하게 되면 갑자기 배가 이렇게 불러지게 되니까 배가 살이 트는 거지. 살이 트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제왕절개를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자연분만을 하게 되면 어떤 거냐면 되게 잘하지 않니? 하지 애를 낳아본 적도 없는데. 내가 이제 그런 걸 관심을 한번 찾아봤어. 우리 언니도 이제 아기를 낳은 걸 내가 보기도 했고, 우리 언니는 되게 쏨풍 낳았기 때문에 별로 그건 아니지만, 그 임신하는 과정과 출산하는 과정이 여성이 새로운 생명을 낳으니까 굉장히, 깜짝이야. 경이롭고 굉장히 신선한 경험인데, 여자 몸에 많은 변화가 생겨. 근데 그거를 모르고 당하면 굉장히 우울하고 굉장히 충격이야. 지금 이렇게 너무 날씬하고 너무 예쁜데 갑자기 몸에 살이 급격하게 치면서 살만 찌면 괜찮은데 살이 막 트어져. 그럼 나중에 아기를 낳고는 그 트어진 게 그대로 남을 거 아니야. 물론 수술로 지울 수 있어요.
그럼 본인이 되게 스트레스 받겠지. 막 이렇게 예쁘게 입고 막 이랬는데 갑자기 이제 이러니까. 그리고 가슴이 커졌다가 가슴이 다시 이제 이게 줄어들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돼? 가슴이 처지겠지. 내 가슴이 이랬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 너무 적나라했지만 어쨌든 그런 느낌. 그리고 뭐냐면 치질 같은 것도 걸려. 치질 같은 거 걸리고 나중에 이제 거의 만삭쯤 되면 잠자는 게 불편할 것 같지 않니? 딱 생각만 해도 이렇게 누워도 불편하고 옆으로 누워도 불편하고 굉장히 불편하대. 이건 내가 어쨌든 임신을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해본 사람이면 되게 불편하대.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쥐를 통해 애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정말 생살이 찢어지는 듯한 그런 고통을 느끼는 거죠. 근데 그런 수많은 고통과 힘든 거에도 불구하고 너무 힘들대, 낳을 때는. 두 번 다시 안 낳고 싶다. 내 올케가 죽어도 안 낼 거라고 그랬는데 애기를 키우면 너무 예쁜 거지. 또 둘째를 낳았어. 그러니까 잊어버리는 거야. 너무 예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머님들이 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을 이렇게 예쁘게 낳아준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도 여러분을 닮은 또는 사랑하는 사람 아기를 낳는다는 거는 얼마나 소중하고 축복된 거야. 근데 약간의 그런 정보가 조금 있지 않으면 되게 우울증이 많이 와. 자기 몸에 대한 거, 그리고 실제로는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호르몬. 이러면 생리할 때 되게 약간 그렇지 않아? 예민해지잖아. 내 의지가 아니잖아, 이거는. 호르몬의 지배를 받고 있다. 유전자의 지배를 받고 있다. 약간 이럴 정도로, 되게 그렇죠. 그래서, 생각이 있으면 나중에 한번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사실 뭐 이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고, 뭐 누구나 다 하는 거니까. 근데 약간의 준비는 사실은 필요하다. 그리고 남자애들은 생각보다 무책임한 애가 낫다. 왜? 남자가 임신하는 건 아니죠. 근데 그 많은 부분에서 희생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힘겨움을 담당하는 거는 대부분 여자 몫이고, 아기가 태어났다 하더라도 남편이 같이는 봐주지만 보통은 엄마한테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엄마한테 많이 맡긴단 말이야. 그래서 엄마는 너네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너네가 좀 많이 힘들 거라는 거지. 하지만 뭐 나는 낳을 생각이 없지만 여러분 낳겠다고 하니까 저는 충분해요. 여러분으로 충분해요. 네. 내 새끼는 아니지만 내 새끼처럼 그냥 충분합니다. 자, 이렇게 머물다가 이렇게 사고 칠 때 간단 안 보고 가끔씩 보고 이렇게. 그거 알죠? 자식은 가끔씩 봐야 엄마랑 안 싸우죠. 엄마랑 계속 있으면 싸울 수 있어요. 특히 이 나이 때는. 커서는 별로 안 싸우는데 많이 싸우죠. 엄마가 안 일어나서도 싸우고 공부 안 한다고 싸우고 밥을 안 먹는다고도 싸우고. 여러분 안 그러면 화목한가 봐? 되게? 엄마랑 안 싸워? 엄마랑 싸워? 아빠랑 싸운다고? 아빠가 관심을 좀 많이 갖나 보네, 그런 쪽에? 연결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그치, 반대했으면 아예 학교를 안 보냈을 거니까. 아빠랑 어떤 거에 충돌해? 밥 안 먹는다고? 제가 짜증나. 아빠한테? 아빠한테 짜증내기 쉽지 않은데. 아빠랑 더 친한가 보다. 그런 거 아니야? 그치? 왜냐면 원래 더 친한 사람하고 투닥거리는 거고, 친하니까 투닥거릴 수 있는 거야. 아빠가 어려워봐. 아빠한테 이렇게 짜증을 부릴 수가 없죠. 아빠가 무서운데. 보통 그게 엄마야. 보통은 엄마야. 그럼 엄마한테 짜증을 부리면 엄마도 같이 짜증을 내기도 하지만 엄마는 좀 받아주는 거고, 아빠는 보통은 엄마보다 더 자주 못 보니까 이제 일하시고 이러시면, 그러면 이제 아빠 또 성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아빠가 조금 예를 들어서 묵뚝뚝하거나 이러면 아빠랑도 친해지기 쉽지 않죠. 여러분이 먼저 다가섰지 않은 이상은. 내가 가르쳤던 애 중에 한 명은 고등학교 2학년인데 아빠랑도 입에 뽀뽀를 한다는 거야. 되게 놀랐지. 나 너무 깜짝 놀랐어. 그냥 우리가 봤을 때 오! 막 이런 느낌이잖아. 근데 걔는 그게 아니라 되게 애정이 넘치는 거야. 근데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은 아니 지금 애기도 아니고 거의 말하자면 여자잖아. 성인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막 이런 거야. 나는 가족탕도 초등학교 이후로 안 갔던 것 같은데. 가족탕 우리는 갔었어. 어렸을 때는. 근데 그게 초등학교 지나고 나서는 안 갔던 것 같아. 심지어 난 남동생도 있어. 근데 가족탕 우리는 다 같이 갔었단 말이야. 우리는 되게 약간 좀 아빠가 약간 외식을 하거나 목욕탕을 가거나 같이 이제 어렸을 때는 그런 게 놀러 가거나 이런 게 조금 아빠 엄마가 좀 해주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런 약간 분위기였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웠었지. 근데 어쨌든 나는 그렇게 화목했는데도 불구하고 볼뽀뽀까지는 사실 니네 나이에서 볼뽀뽀도 잘 안 하지만 볼뽀뽀까지는 이해하지만 입에 뽀뽀하는 거는 좀 네. 근데 걔네는 그게 그냥 아빠가 되게 서운해한대. 너 지금 컸다고 안 하는 거니? 이러면서 아빠가 막
너무 막 울 것 같은 표정이 나는 거야. 그래서 아빠한테 해준대. 근데 그게 저번에 내가 보니까 얘를 들어보니까 그냥 분위기가 그런 거야. 아빠가 약간 좀 딸에 대한 애정을 갈구하는 약간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자, 어쨌든 그 모든 것들이 다 뭐냐? 허무하다. 네. 자, 어쨌든 여기서 그렇게 젊음도 아름다움도 결국은 한번 지나가면 끝이고 허무하다. 다시 돌아올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소중하게.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낙양성 심리허의 높고 낮은 저 무덤은 영웅호골이 몇이며 절대 가인이 몇이냐. 자, 계속해서 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인생의 덧없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인생의 덧없음을 얘기하는데 그게 어느 부분인지 뭐라고 그랬죠? 지금 여기 2라고 나와 있는 파트가 다 인생 무상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자, 이 낙양성의 그냥 공간이에요. 심리쯤 되는 곳에 무덤들이 있다는 거야. 근데 그 무덤에 영웅도 있고 아름다운 여인도 있어. 그 말은 무슨 말이야? 결국 영혼도 죽어요. 예쁜 애도 결국 죽어요. 여러분이 TV에서 봤던 그 아름다운 여배우들이 점점 나이 들어가고 때로는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나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뭐 예를 들어서 영웅이든 미인이든 똑같이 늙어서 결국은 죽는다. 그러니까 인생이 정말 허무하다. 자, 그 진나라를 통일한 진시황은 아방궁에서 사랑을 삼고, 이때 여러분 사랑은 러브가 아니에요. 자기 사랑방처럼,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많이 드나든 거예요. 사랑방으로 삼고, 삼천궁녀와 함께 몇만 년을 살자고 하고, 그래서 불로초를 찾아다녔잖아. 불로초를, 그 영생을 꿈꾸면서 불로초를 찾아다녔고, 그리고 만리장성을 쌓으면서 안전하게 오래오래 살려고 했지만 결국 불로초를 찾아서 못 찾았어요. 못 찾았고 죽었다는 거죠. 그렇게 천하를 호령하던 진시황도 이렇게 높은 권력과 부귀영화를 가졌던 그 사람조차도 죽었어요. 이 사구평대라는 게 바로 그 진시황이 죽은 곳, 즉 무덤이 되겠죠. 자, 이 진시황이 이 죽은 곳에 저문 날에 여산 청초가 속철이 없구나. 그 진시황의 무덤에도 뭐가 나는 거야? 푸른 풀이 난다는 거죠. 결국 얘도 죽는다. 라고 해서 지금 이 모든 내용들이, 자, 지금 이 내용도, 그리고 이제 다시 얘네들. 자,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 자, 그래서 영웅, 그 다음에 아름다운 여인, 그 다음에 이렇게 어떤 이런 권력과 부를 가진 사람들조차도 결국은 죽는다. 그러니까 인생이 굉장히 허무하다. 인생 무상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라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괜찮아요? 자, 앞에서 아름다운 봄날 얘기를 왜 깔아줬겠어? 이렇게 인생이 어차피 늙으면 끝이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봄날 우린 뭐 하자? 놀자. 이 이야기 구조인 거예요. 야, 세상 너무 아름답지 않니? 인간은 결국 죽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지금 놀아야지. 조금이라도 기운이 있을 때 놀자. 자, 이러한 영웅들은 사후 유명 대련이와 나 같은 초로 인생 한 번 끔쩍 죽어지면, 자, 이러한 영웅들, 아까 진시황 같은 또는 그 외의 어떤 영웅들은 죽었지만 그래도 뭐가 남았어? 이름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존재는 사라졌지만 이름은 남았어. 근데 우리와 같은 초로 인생 한 번 죽으면 그만인 그런 보통 사람들, 즉 평범한 민중들은 한 번 죽으면 끝이에요. 이름조차 안 남는 거야. 자, 그래서 뭐냐면 그럼 우리 같은 사람은, 자, 그 뒤는 뭐냐면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가정해 주는 거예요. 자, 결국 영웅도 이렇게 죽어. 허무하잖니? 하지만 그래도 그들은 이름이라도 남기지. 우리 같은 애들은 죽으면 흔적도 없어지는 거야. 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자? 놀자. 자, 칠성포로 그냥 삼배 같은 거예요. 시체를 덮고 묶어주는. 질끈 묶어서 소상상 대돌에 그 돌 위에. 자, 지금 상여를 지금 시체를 배로 잘 감싼 다음에 관에 넣고, 그리고 나서 이제 관을 여럿이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들기 편하게 돌 위에 놓고, 자, 그리고 나서 여럿이 두렷하시 둥글게 메고 갈 때, 자, 그래서 상여를 메고 지금 간다는 거잖아요. 가는데 구준비는 가랑비를 섞어 마구 퍼붓는데,
자, 그 다음 보시면, 자, 아무도 없는 빈산에 털을 닦아서 푸른 소나무로 울타리를 삼고 두견새로 친구를 삼아서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누워있으니, 왜요? 왜 누워있죠? 죽었으니까요. 자, 산은 고요하고 물은 흐르고 이것이 나귀로구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여기서부터, 자, 이런 유명한 애들은 죽으면 어쨌든 이름을 남기죠. 영웅들은 이름이라도 남겨요. 근데 우리 같은 평범한 애들은 그냥 죽으면 끝이야. 어떤 거야? 이렇게 상여로 지금 이제 무덤으로 갔어. 근데 이렇게 굉장히 지금 구준비가 내리는 뭔가 쓸쓸한 분위기고, 자, 그리고 나서 아무도 없는 빈산에 지금 혼자 누워있는 거 아니에요? 친구는 누구밖에 없어? 두견새밖에 친구가 없어요. 그리고 가만히 누워서 뭐 하냐면 산의 고요함을 느끼고 물이 흘러가는 소리만 듣는 게 시체의 낙이라는 거야.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지. 자, 따라서 지금 이 나의 인생은 지금 어때요? 그냥 죽고 나면 쓸쓸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자, 여기까지 보시면 이 죽은 뒤에 결국 뭐냐?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기껏해야 이렇게 그냥 산소리, 물소리, 새소리만 듣는 거야. 그럼 내가 누워서 누워만 있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이름도 못 남겨. 이러한 일을, 자, 이러한 일이 뭐야? 이렇게 죽은 뒤를 생각하면, 그럼 이건 뭐예요? 죽음을 가정하고 죽음 이후에 벌어지는 지금 상황인 거잖아요. 자, 써줄게요. 죽음을 가정했고 죽음 이후에 상황을 보여줍니다. 얼마나 쓸쓸하고 고독한지를 보여준 거죠. 갑자기 되게 슬퍼지네. 남일 같지 않네. 자, 이렇게 내가 죽은 후에, 뭐 썼니? 네. 죽은 후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쓸쓸해. 그러니까 뭐야? 죽은 뒤에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살아있는 지금 뭐라도 해야겠지? 자, 그래서 뭐 하자는 거야? 놀자. 자,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 이러한 일을 생각하면 아니 놀고 무엇 하겠어? 자, 노류장아, 즉, 자, 노류장아는 길가의 버드나무, 담장 밑에 꽃이야. 아무나 꺾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누굴 가리키냐면 기생을 가리켜요. 아무나 취할 수 있고 아무나 꺾을 수 있는, 같이 잠자리를 할 수 있거나 아무나 같이 놀 수 있는, 자, 그런 가벼운 여자, 기생이에요. 자, 그래서 기생과 함께 마음대로 뭐 하자? 놀자. 아, 이야기 흐름이 봄날의 아름다운 풍경 제시했어? 얘들아, 인생은 이렇게 허무하잖아? 이렇게 좋은 날 뭐 할 거니? 놀자. 노세 젊어서 노세. 인생은 덧없으니까 우리 놀자. 라고 권유하는 겁니다. 향락을 권유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앞부분을 보시면 정리해 볼게요. 자, 중간중간에 이런 고사를 인용했죠. 자, 여기에서 나와 있는 역사적 일화라는 게 결국은 고사를 인용했단 말과 똑같아요. 자, 특수한 상황을 가정했다. 자, 특수한 상황을 가정한 게 아까 뭐였어요? 죽음의 상황을 가정한 거죠. 한자가 굉장히 빈번하게 사용되어서 우리가 낯선 느낌을 받을 거고요. 자, 다른 어떤 민요라든가 한시에 나와 있는 것을 인용했고요. 이 봄이라는 계절감을 드러낼 수 있는 애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주제와 특징 정도 여러분 보세요. 내용은 어차피 이게 다야. 이게 다고요. 그러니까 표현상의 특징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밑에 보시면 뭐 요거는 특별한 거 없으니까 참고로 보시고, 자, 이렇게 지금 아주 자연스러운 상황 전개로 갔죠? 자, 그 다음 장 보시면, 자, 기존의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더라. 어떻게 다르냐? 우리가 옛날에 어떤 그런 가사들은 예를 들어서 공부하는 학문 수양의 공간이라든가 아니면 정신적 가치라든가 이런 가치를 추구하는 게 대부분의 기존의 작품들이었는데,
영상가에선 놀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풍류와 유흥의 공간이자 인간 본연의 욕망을 드러내는 공간이다. 그래서 관념적 태도에서 벗어나서 욕망 실현을 하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 얘기 중요하고 문제로도 있죠. EBS에 한번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 차용된 작품들은 참고로 보세요. 이걸 여러분 외워서 어떻게 하는 건 아니고 이런 게 들어있구나 하고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석은 밑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내용을 좀 천천히 해석을 여러 번 보시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뒤에 넘어가 줄게요. 소춘향가 가겠습니다. EBS에는 이 소춘향가가 네, 이랬죠? 네. 소춘향을 할 텐데 EBS에서는 소춘향가가 춘향전의 일부 작품과 같이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얘 자체만 물어볼 수 있지만 얘랑 지금 유사한 장면의 춘향전을 인용해서 EBS처럼 비교하는 문제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내용은 별거 없어요. 우리가 춘향전의 내용을 보시면 이 춘향이가 그네를 타고 있단 말이지. 이 단오날. 근데 멀리서 그 춘향이의 모습을 보고 눈도 좋지. 이몽룡이 보고 반한 거야. 그래서 이 방자를 시켜서 춘향이를 데리고 오라고 하거든. 근데 춘향이가 갔을까 안 갔을까? 일단 튕겨. 자, 우리 춘향이는 기생의 딸이지만 자기가 일반 여염집,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떤 느낌이냐면 기생이라고 하면 고급 술집 여자 같은 느낌이야. 근데 이제 옛날에는 철저한 신문제 사회였으니까 기생의 딸도 거의 기생처럼 취급했다는 거지. 근데 춘향이는 자기는 그런 기생이 아니라 그냥 일반 여자, 아녀자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근데 옛날에는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해서 남녀가 함께 얼굴을 마주 보고 이야기할 수가 없었어. 니네 막 민재랑 같이 막 어울려 다니잖아. 얘네는 그걸 상상할 수가 없었다는 거지. 이런 느낌이야. 민재랑 얼굴을 보고 얘기할 수가 없어. 어떻게 얘기해? 여러분이 이렇게 방에 앉아 있으면 둘이 있을 수 없어. 일단 발 같은 걸 쳐놓고 종이 한 명 앉아 있고 이 커튼 같은 거 사이로 민재가 앉아 있는 거지. 그럼 종한테 뭐뭐 했다고 여쭈어라. 그럼 종이 분명 귀가 들리는데 똑같으면 다시 반복해 주는 거지. 그럼 다시 뭐뭐 했다고 여쭈어라. 그럼 다시 전해주는 거야. 왜냐면 직접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물론 부부 사이나 이런 경우는 가능해요. 부부라든가 가족 관계는 가능하지만 외간 남자랑은 그렇게 못하는 거야. 철저하게. 그래서 왜 사극 같은 데 보면 진맥할 때도 막 여기다 실 묶고 하잖아요. 뭐 느껴지나? 아무튼 잡을 수가 없으니까. 이 정도 의사인데 이 정도의 분위기였다는 거지. 그리고 어떻게 여자 남자가 외출할 때도 여자가 어떡하죠? 나란히 못 가. 네 민재랑 가면 민재랑 나란히 갈 수가 없어. 이렇게 보자기 같은 거 이렇게 두루마기 같은 거 써서 이렇게 눈만 이렇게 한 다음에 민재가 앞에 가고 여러분이 뒤에서 총총총 따라가는 거야. 심지어 민재랑 결혼을 할지라도 미안해. 자, 결혼할지라도 부부인데도 옆으로 나란히 갈 수가 없어요. 남편이 앞에 가면 여자가 뒤따라가는 그런 사회였던 거예요. 그럼 철저히 그렇게 남녀가 구분되는 사회였고, 그러니까 남녀가 같이 얼굴을 맞대고 얘기한다는 거는 결혼해야 돼. 결혼해야 돼. 이런 분위기였다는 거지. 손 한 번 잡았어. 결혼해야 돼. 옛날엔 결혼할 때 그거 알죠? 얼굴도 못 보고 결혼한 거. 그냥 부모님이 둘이 결혼해. 그럼 둘이 결혼하는 거예요. 가부장적인 사회였으니까. 그럼 얼굴을 첫날 밤에 처음 보는 거야. 이 남자랑 자야 돼. 대박. 근데 보니까 나보다 20살이 많아. 이건 다행이야. 10대가 80대 할아버지랑 결혼한 경우도 있어요. 어때? 할아버지가 돈 되게 많아. 할 거야? 아니야? 돈 되게 많은데? 싫어? 이걸 똑같은 질문을 중3 애들한테 하잖아? 결혼한다고 그래. 왜냐면 얘는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는 대충 그 할아버지랑 같이 잠도 자야 되고 할아버지랑 같이 돌아다녀야 되고 막 이게 생각하잖아. 근데 얘네는 할아버지? 80세? 곧 죽겠네? 결혼하고 할아버지 죽으면 내가 재산 가져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야. 되게 단순한 거고 이 부부의 관계나 이런 걸 모르지. 그래서 내가 야 만약에 같이 잠을 자야 되면 어떻게 했더니 할아버지한테 약을 먹이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아주 1년 차인 애들 있잖아. 중3하고 고1은 되게 큰 차이야. 내가 보고서는 와 대박. 그래도 얘네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할아버지가 죽고 나면 할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젊은 남자랑 다시 재혼을 한다는 거야. 아주 구체적인 계획까지 있어. 그래서 심지어 할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돈이 많으니까 뭐
의사도 가까이 두고 전문의도 있고 그리고서는 할아버지가 몸에 좋은 거 많이 먹으면 오래 살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그럼 할아버지를 남몰래 독살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되게 단순한 거지.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걔네 보면. 아무튼. 근데 그런 사회적 분위기야. 그러면 이 춘향이가 이몽룡이 부른다고 쪼르르 간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이몽룡도 만약에 춘향이를 일반 여자라고 생각했다면 부를 수 있었을까? 못 부르지. 되게 실례인 거야. 말했잖아. 얼굴을 보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 오라가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뭐냐면 가볍게 생각하고 부른 거예요. 처음에는. 기생 딸이니까. 근데 춘향이가 어찌 이거는 첫 번째 네가 말을 잘못 들은 것 같다. 어떻게 지금 이런 양반집 사대부 남자가 일반 아녀자를 오라가라 하냐. 얘야 어긋나는 거다. 야, 이 방자 이놈 네가 말을 지금 잘못 전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고 두 번째 서로 그런 말을 했다 할지라도 나는 갈 수가 없다. 왜? 남녀가 유별한데 어찌 내가 갈 수 있겠는가. 역시 예법에 어긋난다. 못 간다고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방제가 계속 설득을 하지만 얘가 안 간다고 하니까 방제가 인연이 여러분들 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판소리에서도 둘이 대화할 때 방자랑 춘향이가 반말해요. 방자는 종이잖아. 근데 반말을 했다는 건 뭐야? 얘 신분이 천하다는 거지. 이 춘향이의 신분이. 양반이었다면 높임말을 썼겠죠. 반말을 해요. 실제로 판소리에서도. 그럼 방자가 가서 다시 전할 거 아니야. 여차여차해서 걔가 못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몽룡이 눈치가 챈 거야. 아, 내가 이렇게 좀 신뢰를 한 것 같구나. 가서 당신이 글 짓는 솜씨가 아주 뛰어나다고 해서 같이 좀 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핑계죠. 부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듣고 다시 또 방자만 힘들지 또 연락이 뛰어갖고 또 춘향이한테 갔지만 이미 춘향이는 집으로 이제 춘향이 이제 집에 이제 갔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는 춘향이가 그냥 바로 자기 집을 직접 어차피 이건 구조에 좀 얘가 다르니까 예를 들어서 춘향이가 바로 갔다라는 버전은 이몽룡이 이제 방자를 시켜서 춘향이의 어떤 집을 알아내서 찾아가는 장면인 거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춘향이가 자기 집을 알려주는 거거든. 늦었으니까 난 돌아가야 되니까 그럼 집으로 찾아오던가 이렇게 해서 춘향이 이제 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춘향이랑 만나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데 춘향이가 뭐라고 하냐면 지금 말했잖아요. 아주 엄격한 그런 신분 사회였고 하니까 양반인 얘가 기생의 딸인 나를 데리고 놀다가 결혼을 딴 여자랑 하면 나는 버림받는 거고 딴 남자랑 놀았으니까 지금 어떻게 딴 남자랑 결혼할 수가 없죠. 더럽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춘향이가 나랑 결혼할 거 아니면 난 안 된다. 하니까 이몽룡이 어떻게? 결혼하자고 합니다. 그렇게 좋았나 봐. 왠지 알아요? 중2니까. 중2병 나이에 중2병 나이. 16. 28에 16, 28 청춘 16이니까. 용감한 중2. 자, 그래서 결혼을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허락할까? 이몽룡 아버지 양반인데? 사또인데? 허락 안 하죠. 이몽룡이 아버지한테 얘기하지 않고 그냥 이 춘향이 엄마랑 얘기를 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춘향이의 엄마도 이몽룡이 누군지를 알고 사실 엄마는 되게 좋아해. 만났으면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났으면 좋겠어 라고 하니까 춘향이가 망설이다가 엄마가 자기가 꿨던 꿈 얘기도 해주고 그리고 이몽룡이 이제 막 약간 칭찬해주니까 거기에 혹해서 이몽룡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몽룡이 더 진지한 만남을 원하자 결혼해야 된다고 해서 결국은 결혼을 하고 춘향이 집에서 밤이면 밤마다 찾아와서 놀다 가요. 그러니까 같이 잠자리를 하고 가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건 춘향이 아버지는 모른다는 거지. 이제 그리고 나서 뒤에 사건이 이제 아버지가 딴 데로 이제 발령이 나면서 이몽룡이 아버지랑 같이 떠나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춘향이는 계속 기다리고 나중에 이몽룡이 암행어사가 되어서 춘향이를 데리러 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이야기에서는 춘향이가 이몽룡한테 자기 집을 알려주는 장면이에요. 자, 그래서 춘향이는 집을 알려주고 갑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두근두근 하겠어, 이몽룡은. 그래서 춘향이를 만날 시간을 손꼽아 기다리고 춘향이를 만납니다. 그럼 생각해봐. 기다리는 시간은 길게 느껴질까, 짧게 느껴질까? 길게 느껴지고요. 만나는 시간은 짧게 느껴지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다음 장면은 뭐냐면 그리고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낸 다음에 둘이 헤어져서 그리워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면 지금 내가 하는 얘기가 되게 좀 길었잖아. 근데 이 얘기가 일관적으로 쭉 나오는 게 아니라 뭔가 이거잖아. 뭔가 빠진 것 같은데? 듬성 있어요. 갑자기 장면이 확 바뀌어요. 왜 그러냐면
이건 그 당시에 잘 알려진 이 춘향가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이 노래라는 거야. 왜냐면 이 잡가라는 게 이런 소설이나 판소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건데 사람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너무 길게 얘기하면 재미없을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장면만 뽑아서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읽다 보면 매끄럽지가 않아. 갑자기 장면이 확 바뀌어. 근데 그거는 사람들이 흥미있나 하는 부분만 가지고 노래를 만들었기 때문에 좀 약간 일관적이지 않은 느낌을 받는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자, 이 장면은 이제 춘향이가 자기 집을 알려주는 장면입니다. 자, 춘향이의 거동을 보아라. 자, 이렇게 뭔가 거동을 보아라, 거동보소는 판소리에서 나오는 말투예요. 자, 오른손으로 일광, 햇빛을 가리고, 이제 햇빛이 세니까 햇빛을 가리고, 오른손. 자, 왼손을 들어서 저 건너 중립이 보인다. 이렇게 해서 저기가 우리 집이에요. 라고 지금 알려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춘향이의 집을 자세하게 묘사를 합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는 춘향이의 행동이잖아요. 이 부분은 춘향이의 거동을 보아라. 그리고 그 거동을 설명해 준 거 아니에요? 햇빛을 가렸고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그 모습이었어. 자, 그 다음은 뭐냐면 이제 춘향이의 집을 알려줍니다. 설명해 줍니다. 자, 대나무를 심어서 울타리를 삼고 소나무를 정자 옆에 심어두는 거예요. 우리 대나무나 소나무가 뭘 상징하지? 보통은 지조절개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춘향이가 약간 뒤에 이야기까지 연결해 보면 변사또라는 애가 나타나서 춘향이를 꼬시시면 춘향이가 안 넘어가잖아요. 그거랑 연관이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런 대나무나 소나무라는 거는 지조와 절개를 가리키는 거고, 이 부분은 춘향가의 그 소설에 또는 춘향가의 뒷부분과 관련이 있죠. 춘향이가 지조와 절개를 지키잖아요. 그래서 그 춘향가의 뒷부분 내용과 관련이 있다. 이건 뒷부분을 봤을 때 알 수 있는 거고요. 자, 동쪽에는 연못이 있고 서쪽에는 우물이 있다. 라고 하면서 지금 춘향이의 집을 자세히 묘사해주고 있고 계속 자, 길가에서는 심해 오후 과고 자, 지금 보시면 이 과가 오이거든요. 그럼 오후에는 자, 누가 그 심해 때에 맞게 매 파는 거예요. 오후에 오이를. 자, 이게 뭔 소리냐면 이 오후가 이제 오후들이 이 오후라는 건 시간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말. 오후는 누구냐면 그 도시 같은 데서 살다가 시골로 내려온 사람들.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소일거리로 그렇게 심심하게 농사 지어서 그걸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그 정도로 뭐냐면 한가롭게 이런 걸 파는 사람이 있는 그런 한가롭고 좀 조용한 그런 마을이고 자, 문 앞에서는 자, 뭘 심었어? 이 도형명처럼 그 집 앞에 있는 도형문처럼 버드나무를 심었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굉장히 학식 있는 도형명이라든가 또는 양반들이 마치 귀농해서 지금 이곳에 사는 듯한 그런 풍경이잖아요. 이 집 주변의 이런 이미지와 풍경을 통해서 약간의 뭐냐면 뭔가 학식이 있고 양반가의 어떤 분위기를 은연중에 드러내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거 지금 다 한자어죠. 한자어죠. 자, 실제로 이 춘향이는 신분이 미천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자면 굳이 뭔가 상관이 없는 얘기고 뭔가 어렵게 설명하는 이 얘기들을 통해서 이런 고사들을 언급하면서 이 춘향이가 자기가 스스로 약간 교양 있는 여자야. 또는 우리 집이 이렇게 약간 교양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곳에 우리 집이 위치해 있어. 약간 이런 분위기를 풍기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약간의 이런 고사를 언급함으로써 스스로가 이렇게 교양 있는 약간 천한 신분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더라. 자, 그리고 집을 묘사해주고 있더라. 이 부분들을 보시면 지금 묘사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뭐뭐하고 뭐뭐라, 뭐뭐하고 뭐뭐라. 자, 그 다음에 뭐뭐에 뭐뭐요, 뭐뭐에 뭐뭐요. 지금 어때요? 얘네들의 문장 구조가 어때요? 비슷하지 않니? 이거 무슨 법이죠? 대구가 쓰였죠. 뭐뭐에, 자 보여드릴게요. 뭐뭐를 심어 뭐뭐하고, 뭐뭐를 심어 뭐뭐한다. 짝이 되죠? 자, 동쪽에 뭐뭐요, 서쪽에 뭐뭐라. 역시 짝을 이루죠. 자, 노방에는 뭐뭐요, 문전에는 뭐뭐라. 라고 해서 역시 짝을 이루죠. 그래서 대구법이 쓰였다. 자, 긴 버드나무가 휘 늘어진 늙은 소나무. 자, 아주 사나운 바람에 흥에 겨워 우쭐우쭐 춤을 춘다. 자, 지금 여기에서 이 늙은 소나무가 지금 아주 즐겁게 춤을 추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저 건너 살인문 안에 삽살개가 앉아서 먼 산을 바라보며 꼬리치는 저 집이 우리 집이니 저녁 때 우리 집에 놀러 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면 지금 이렇게 집을 묘사해 주고 있고, 자, 굳이 빠져도 되는 이 늙은 소나무가 춤추는 얘기는 왜 나오는 거냐면, 저기요, 저기 옆에 우리 집이 있는데, 그 옆에 이렇게 소나무도 있고요, 뭐, 대나무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소나무를 설명해 주면서 그 소나무가 즐겁게 춤추고 있는 이라는 표현을 굳이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이거 뭐냐면, 지금, 이몽룡한테 집을 알려주고 만나게 될 것을 즐거워하는 춘향이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늙은 소나무가 흥에 겨워서 춤을 춘다는 표현을 안 해도 되는데 춘향이의 어떤 그런 내면을 감정이입해서 드러내주고 있더라. 그래서 늙은 장송 아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저녁에 우리 집에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의 내용은 모두 다 뭐냐? 자기의 집을 알려주고 묘사해주고 있더라. 자, 여기도 지금 뭐가 쓰였다? 묘사가 쓰였다. 자, 춘향이는 이렇게 말을 하고 오빠 안녕, 이따 봐요. 이러고 간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선 보세요. 떨치고 가는 저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야? 춘향이의 모습이에요. 사람의 뼈다귀를 다 녹이는구나. 누구의 뼈다귀를 녹여? 내 마음을 다 녹인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내 마음과 내 몸을 다 녹이는구나. 바로 누구야? 이몽룡의 마음을 녹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막 이 춘향이가 치마를 샥 하고서는 엉덩이를 흔들면서 가는 걸 보니까 와, 이따 만날 생각하니까 완전 두근두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애간장을 다 녹인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이몽룡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자, 그래서 몽룡의 정서. 잘 보세요. 여기 춘향이의 정서가 나왔죠. 즐거워하는 거. 그 다음에 이몽룡의 정서가 나왔죠. 역시 너무나 좋아하는 거. 자, 너는 웬 계집이건데 나를 이렇게 녹이느냐. 내 애간장을 녹이느냐. 자, 너는 웬 계집이건데. 자, 유사한 지금 시구가 반복되고 있죠. 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지금 반복되고 있죠. 약간 구조를 바꿔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아쉬워하는 마음인 거죠. 자, 녹음 방초 승화시. 자, 푸르름이 우거지고 향기로운 풀이 있고, 자, 그 다음에 꽃이 피는. 근데 그 꽃보다 이 풀이 녹음이 더 나은 그 시간에 해는 어이. 자, 이거 중요한 표현이에요. 자, 더디가게 느끼는가. 자, 그 다음 오동추야. 자, 보세요. 여기는 지금 오동추야니까 가을에. 자, 긴긴 달에 밤은 어이 금강 가느냐. 자, 여기서는 더디 가고 여기서는 금방 간다고 말한 거죠. 대조가 되죠. 자, 시간이라는 게 다르게 느껴지니? 아니죠. 똑같아요. 근데 얘가 더디 가는 거는 이 부분이 춘향이랑 만나기 전이에요.
춘향이를 만나기 전이니까 그 기다림의 시간이 길게 느껴지는 거고요. 자, 밑에는 춘향이랑 지금 얘네가 만났어. 그래서 함께 있는 시간이 짧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절적으로 녹음이 있는 거는 보통 우리 여러분 여름이고요. 네. 자, 오동추야. 오동잎도 가을이고요. 여긴 아예 추야. 가을밤이라고 써 있으니까 가을이 되는 거죠. 자, 시간적인 간격도 굉장히 크고요. 지금 시간에 대한 인식도 되게 다르잖아요. 얘네가 바로 이어지는 지금 시간이 아니죠.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유기적으로 매끄럽게 연결되지 않고 듬성이라고 했잖아요. 춘향이를 만나기 전에 어느 한 시간, 춘향이를 만나고 있는 어느 한 시간, 그 장면을 그냥 듬성 갖다 쓴 거예요. 괜찮아요? 그래서 시간적 간격이 좀 있고, 자, 얘네들은 지금 시간에 대한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고, 매끄럽게 이어지지 않죠? 그냥 특정 장면을 선택하고 편집했기 때문이다. 괜찮으시죠? 이거 되게 중요한 장면입니다. 이몽룡의 정서와 춘향의 정서가 부분이랑 그 묘사, 그 다음에 요 특히 이거는 무조건 나와요. 이 시간에 대한 인식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 1월 무정이 더 덥구나. 자, 해와 달이 자 무정하게 내 마음에 아랑곳하지 않고 흘러가는구나. 옥빈 홍한 아주 아름다운 머릿결과 아름다운 얼굴이 헛되이 늙어가는구나. 자, 지금 보세요. 우는 눈물. 자, 그러니까 뭔가 부정의 상황이야. 이 우는 눈물을 받아내면 배도 타고 갈 수 있다. 자, 눈물로 배도 타고 갈 수 있다는 얘기는 눈물을 얼마나 흘려요? 눈물을 많이 흘리는 거고 과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의 상황이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야. 어떤 부정이야? 아마도 무슨 상황인 것 같아? 지금 만나기 전 만나고 있으니까 이건 뭐겠어요? 이별한 후겠죠. 자, 이별한 후에 지금 그리워하고 있고 만나지 못하고 지금 헛되이 이렇게 내가 늙어가고 있는 지금 춘향이의 마음을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몽룡을 대한 춘향의 그리움이고 지금 무슨 상태다? 이별의 상태다. 자, 지척 동방,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춘실이 천리인가 어리그리 못 보는가. 한데 같이 자고 가고 이랬으니까 아니 침실이 멀지 않은데 멀리 있는 것도 아닌데 왜 못 오고 이렇게 떨어져 지내는가 하고 지금 그리워하고 있는 장면이고 마찬가지죠. 시간적인 지금 간격이 되게 큽니다. 왜냐하면 다 이렇게 특정 장면을 이렇게 중간중간 편집을 했었기 때문에 시간의 경과가 크게 느껴진다. 어쨌든 만나기 전 만나고 있고 만난 후에 어떤 정서를 드러내고 있더라. 까지 괜찮나요? 네.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뭐 시간의 구성은 여러분이 참고로 지금 보시면 되겠고 오른쪽에 정리된 내용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몽룡과 어떤 만남과 이별 뒤의 슬픔은 뭐 가볍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징 볼게요. 자, 유사한 시구를 반복했고요. 자, 화자가 교체됐다라는 게 예를 들어서 이 앞부분에서 지금 보시면 춘향이의 거동을 봐라. 이건 누가 말하는 것 같아? 춘향이야? 이몽룡이야? 아니죠. 제3자가 말하는 거죠. 그쵸? 여기에서는 누가 말하는 것 같아? 제3자가 춘향이의 거동을 봐라 라고 말해주고 있다면 자, 그 밑에 보시면 집을 소개해주는 장면 있잖아요. 그쵸? 지금 이런 부분들 이렇게 집을 쭉 소개시켜주면서 자, 저 집이니 저녁 때 오세요 라고 말을 해주는 건 누구야? 춘향이야. 자,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그러면 집을 지금 이 춘향이 거동을 봐라 하고 제3자가 얘기를 해주고 까지 괜찮아요? 자, 여기 대시버부터 집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부터 이 부분은 춘향이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춘향이가 말하고 있어. 이 부분은. 자, 이 부분은. 그래서 오세요까지가 춘향이가 하는 말이에요. 괜찮아요? 자, 그 다음 여기 보시면 너는 웬 계집인데 나를 이렇게 녹이느냐. 이런 장부의 어떤 이 간장을 다 녹이느냐. 자, 이건 누가 하는 말이겠어요? 여기서는 그렇지. 여기는 뭐예요? 이몽룡이 얘기하는 부분이겠죠. 까지 괜찮아? 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런 부분도 이몽 얘기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3월 보시면, 세월이 무정하게 흘러서 아름다운 얼굴이 헛되게 늙는구나. 자, 우는 눈물을 받아나면 배도 타고 만큼 많이 울고, 지금 왜 그렇게 못 보는가라고 말하는 건 누가 말하는 거야? 여기는 춘향이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장면을 이렇게 군데 갖다 쓰다 보니까 누가 하는 말이냐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예요. 화자가 교체되고 있다고요. 굉장히 뭐야? 입체적인 느낌을 주더라. 자, 시간의 변화는 확인이 되셨고, 자, 뭐 여름, 뭐 가을 이렇게 시간의 변화가 있고 그거에 대한 상황이 달라졌죠. 만나기 전, 만나고, 만난 후. 자, 고사 인용은 아까 이 부분. 얘들은 암기보다는 어느 부분에 있는지를 보셔야 되겠고요. 자, 구체적인 묘사는 춘향이의 집을 묘사하는 장면들이 있었잖아요. 요 정도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뒤를 볼게요. 자, 얘네 짧으니까 얘까지 하고 쉴게요. 자, 자, 지금 어디 있지? 아, 이거 안 들어가. 이거 션번이 맞지? 이거 아닌가? 그 다음 어디 들어가? 끝났어? 잠깐만. 장면을 내가 봅시다. 이렇게 한 다음에 지금 소춘향곡 다음에 송미인곡이죠? 송미인곡. 지금 순서가 좀 다른가? 그러면 잠깐 니네 순서대로 해줄게요. 니네 순서대로 해줄게. 왔다 갔다 하니까. 자, 현대시를 할게요. 현대시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시조할게요. 자, 떠나가는 배 222쪽. 니네 순서대로 해줄게요. 여기 아니었나? 자. 네, 이부터 할게요. 자, 지금 현대시 떠나가는 배를 볼 거고요. 자, 지금 보시면 이 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의도적인 띄어쓰기.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고, 그리고 나머지는 내용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나도야 간다. 자, 원래대로 하자면 나도야가 붙였어야 돼요. 붙였어야 되는데 의도적으로 지금 얘네들을 지금 다 띄어쓰고 있다는 거거든. 그럼 봐봐. 나도야 간다 라고 읽는 거랑 나두야 하면 좀 더 천천히 읽어지죠. 자, 이때는 뭐냐면 일단은 평상시와 다른 띄어쓰니까 낯선 느낌을 줘서 우리로 하여금 왜 이렇게 띄었었지? 하고 흥미, 관심을 갖게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지금 여기 밑에까지 보시면 이 젊은 나이를 눈물로만 보낼 거냐? 나도야 가련다. 자, 아늑한 항구인들. 그럼 뭔가 아늑하다는 건 긍정이야. 뭔가 포근한. 이 포근한 항구인들 손쉽게 버릴 거냐? 처리법이거든요. 손쉽게 버릴 거냐? 손쉽게 버릴 수가 없다라는 거야. 뭐야? 그러면 손쉽게 버릴 수가 없다는 거는 떠나고 싶은 거야? 안 떠나고 싶은 거야? 안 떠나고 싶은 거야. 안개같이 물 어린 눈에도, 자, 눈물이 지금 비추고 있어. 안 떠나고 싶고 뭔가 아쉽고 그리운 거야. 골짜기마다 발에 익었다는 거는 내가 그 정도로 많이 돌아다녔어, 이곳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돌아다녔기 때문에 나한테 익숙한, 발에 익은, 자, 그런 산의 모양과 주름살도 눈에 익었다라는 건 역시 뭐예요? 오랫동안 봐왔다는 거죠. 자, 그러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이 항구를 손쉽게 버릴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지금 뭔가 손쉽게 버리고 떠날 수가 없다는 얘기가 이연 아니야? 그치? 차마 나의 이 고향의 어떤 산천, 사람들을 버리고 손쉽게 떠나기가 쉽지 않아 하고 뭔가 자꾸 망설이고 미련이 있는 거를 띄어쓰기를 통해서 천천히 읽는 이 모습을 통해서 바로 뭐냐면 미련이 남아져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뭔가 망설이는 것 같고 천천히 하니까 뭔가 막 떠나고 싶지 않은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고 이거는 어디를 통해서? 이연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까지 괜찮아요? 네. 자, 뭐 그 정도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보세요. 버리고 가는 이도, 못 잊는 마음. 자, 쫓겨가는 마음인들 무엇이 다를 거겠느냐? 자, 무엇이 다르겠느냐? 다르지 않다. 자, 누군가 고향이 싫어서 고향을 버리고 가는 사람도 고향을 못 잊고 쫓겨간다라는 건 뭐냐면 내 의지가 아니죠. 내 의지가 아니에요. 자, 지금 뭐냐? 타의라는 거죠. 내 의지가 아니라 타의에서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떠나는 거야. 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싫어서 고향을 떠난 사람들조차도 고향을 그리워하는 법인데 이렇게 쫓겨가는 사람인들 무엇이 다르겠는가? 쫓겨가는 사람도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나는 사람도 바로 뭐다? 고향을 그리워한다는 거야. 연결이 되죠. 여기 이연이랑. 괜찮아요? 자, 그래서 고향을 그리워한다? 라는 거죠. 자, 돌아보는 구름에는 자, 내가 이제 지금 떠나는 배니까 아마도 떠나는 배 안에 있겠지. 그럼 떠나는 배 안에서 지금 내가 떠나고 있는데 이 고향에 대한 뭔가 미련과 그리움이 있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떠나면서 뒤돌아보는데 그 고향의 모습에 구름이 있고 그 구름에는 바람이 희살짓는다. 자, 지금 이 바람이 희살짓는다라는 거는 회방 놓는다 이런 뜻이에요. 요거는 회방 놓는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바람이 불어서 구름으로 지금 뭐예요? 고향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고 자, 앞데일 언덕인들 앞데일 언덕이라는 거는 내가 뭔가 기댈 수 있는 언덕인들 마련이나 했겠냐는 거예요. 얘는 지금 쫓겨나고 있고 그리고 뭔가 아쉽지만 자, 아쉬운데도 불구하고 내 의지가 아니지만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근데 이러한 목적지라든가 내가 앞으로 의지할 만한 곳 또는 정착할 곳 이걸 마련이나 했을 거냐. 자, 이 곳을 뭐 했다? 마련하지 못한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고향을 어쩔 수 없이 떠나지만 내 앞으로의 미래가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부정적이죠. 왜? 어디로 갈지도 지금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뭔가 기대고 의지할 만한 곳도 없는 거야.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 이유는 시대적 변이 일제강점기이기 때문이에요. 일제강점기 때 많은 수탈이 이루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가난하고 먹고 살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수탈이 견디다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갔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정말 도망치듯 떠나가는 과정에서 자, 현실도 굉장히 불안하지만 이 어쩔 수 없이 떠나는 이 과정에서 내가 미래에 대한 준비도 없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준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본의 수탈이 너무나 심하니까 나는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 이 젊은 나이에 지금의 현실만 슬퍼하고 탄식할 수는 없어. 이런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더 이상 이곳은 희망이 없으니까 어쨌든 먹고 살기 위해서 나는 떠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지금 1년과 사연이 유사하잖아요. 자, 이렇게 시의 처음 부분과 끝부분이 유사한 식구가 반복이 되는 거는 수미상관이라고 하고요. 자, 얘네들은 의미를 강조하고 형태적인 안정감, 그 다음 뭐예요? 반복이 되니까 운율감까지 주더라.
자, 그래서 마지막은 뭐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떠난다라는 의지가 드러나 있더라. 그러니까 얘는 지금 떠나면서 두 가지 마음이 되게 모순되는 거야. 미련이 남아있는 마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야 돼 라는 어떤 결단력 있는 모습이 같이 드러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 망설임과 미련을 띄어쓰기도 있지만 또 하나 뭐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두, 야 약간 띄어 읽으면서 강조한다고 본다면 자신의 의지를 강조한다라고 해서 어디에 이 마지막 이 사연을 통해서 이 어디 갔지? 네. 자, 이러한 사연을 통해서 혹은 일련을 통해서 자, 사연에서 다시 한번 반복되니까 의지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뭔가 확실한 미래가 있는 건 아니지만 더 이상 이 부정적인 현실에 안주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약간 불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향을 떠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 까지 괜찮아요? 자, 그래서 요거 띄어쓰기 굉장히 중요하다. 무조건 이 시간 나오면 무조건 나오는 부분이 이 부분이랑 애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지금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해서 잘 이거 이해하시고 시대적 배경이 일제강점기를 이해하시면 왜 떠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설명도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여기 내적 갈등도 체크해 주세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떠나려는 마음도 있지만 이렇게 미련도 있는 상태잖아요. 이연에서 내적 갈등이 있다. 까지 잠깐 체크해 주시고 자, 오른쪽 정리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든 고향을 두고 떠나야 하는 비애라는 건 여러분 슬픔이라는 말과 똑같은 거고요. 자, 내적 갈등이 이연에서 아까 우리 드러났었죠. 서리적인 표현 아까 확인해 드렸고요. 의도적인 띄어쓰기 확인해 드렸고요. 수미상관 확인해 드렸죠. 표현상의 특징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간 나오면. 자,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 마저 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 시 여러분 요거 네, 들국 들어가죠? 잠깐 이어서 현대시 하고 그 다음에 시조하고 오늘 마무리 할 건데요. 네, 잠깐 쉬세요. 50분에 시작할게요. 50분에.